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운의 최영동 파트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목이 최악의 한 주를 보는 글로벌 증시입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참 쉽지 않은 한 주를 좀 보내시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 그 어느 때보다도 걱정이 많을 것 같아요. 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뭐 항상 시장이라는 게 늘상 올라갈 수만은 없고요. 그리고 또 늘상 또 빠질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장의 가장 큰 그 잊혀지지 않는 명언이 있죠. 음, 시장은 대응의 영역이다. 라는 말이 사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뭐 영원한 것도 없고요. 영원한 것도 없고 또 그렇다고 모든 것들이 뭐 올라가고 빠지는 거는 시장의 상황의 변화고요. 그리고 그 해당되는 모든 기업들의 흐름들이 미래를 반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장이 됐다가도 성장이 멈추는 그러한 이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이 어렵고 그리고 투자가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아셨죠? 자, 요번 주를 뭐 살짝 정리를 좀 해보게 되면 일단은 뭐 FMC는 굉장히 잘 끝났어요. 7월달 FMC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긍정적인 재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동안의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말을 많이 아꼈었던 파월 의장이 드디어 9월 금리 인하를 시사를 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시장에는 우호적으로 끝났다. 긍정적인 재료로 끝났다. 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와 더불어서 글로벌 리스크윤이라고 할 수 있었던 트럼프발 불확실성도 좀 진정이 돼가는 상황에서 어, 펀더멘탈이 갖는 의구심 그리고 경제 상황에 대한 의구심 그리고 기업 실적이 하나 둘씩 확인이 되면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들이 표출이 된 한 주가 지난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를 좀 볼 수 있는 게 이제 엔화의 강세죠. BOJ가 금리를 인상함으로써 엔화 강세가 촉발이 됐고 이 엔화 강세로 인한 엔캐리 청산 가능성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와 더불어서 그동안에 조금 하위 쪽으로 좀 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예상을 했었던 중동발, 이스라엘 중동발 지정학적 긴장감이 다시 부각이 됐습니다. 다만 뭐 유가에 대한 변화는 그렇게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정학적 긴장이 초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요에 대한 우려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유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반응하는 시장들은 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금융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의 본질은 그러니까 미국 경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실적 발표들을 많이 했죠. 기술주들, 특히 AI 산업과 관련된 장기 성장에 갖는 의구심이라는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어마어마한 자본 지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러한 부분들이 아웃풋으로 돌아올 수 있느냐, 영업이익으로 빠르게 돌아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노이즈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S&P 500의 2분기 실적을 보시게 되면 뭐 전체적으로 뭐 EPS의 성장세는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차트를 좀 보여드리게 되면
이게 지금 빅테크 기업의 자본 지출 및 이익 성장 추세거든요. 그래서 매출액에 대한 변화도 되게 잘 되고요. R&D 투자도 같이 올라가고 있고 자본 지출 역시도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이 KPX가 너무 빠르게 혼자 치고 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매출과 영업이익이 과연 이 속도를 따라갈 수 있느냐 라는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들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이 방향성 자체는 그렇게 크게 꺾일 거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AI 산업을 최초에 들고 나오면서 이야기를 했었던 가장 큰 포인트가 뭐였냐면 10년 동안의 이 산업의 변화를 보면서 우리는 투자를 집행을 하겠다라는 쪽으로 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성장에 대한 궤도 자체가 이러한 노이즈, 이러한 이슈들로 인해서 이 궤도 자체가 크게 훼손될 거라고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의 AI 자본 지출,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외형 성장에 대한 시장 신뢰가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 이것들을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장 회복을 만들 수 있는 포인트가 뭐가 나올까, 타이밍이 언제 나올까, 이것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모르는 거예요. 불확실한 거죠. 그런 부분들이 좀 이어지다 보니까 일부 실적과 더불어서 가이던스 자체를 약간 좀 보수적으로 잡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큰 폭의 좀 하락세가 나와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은 현재 지금 시장의 약세를 어느 정도는 좀 이해하시기가 좀 편하시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실적 시즌이 전반적으로 쭉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제 며칠 안 남긴 했어요. 예, 이제 며칠 남지는 않은 상황들이긴 한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며칠 남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미증시 쪽에서에 대한 전환 그림들을 우리가 기다려 봐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종목별로서의 변동성들은 아직은 좀 남아있다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내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해 나가는 시간으로 활용을 하시는 게 지금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이러한 부분들을 일정으로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일정들을 좀 보시게 되면, 일단은 이제 7월 ISM 서비스업 PMI 지표가 나오죠. 이 PMI 지표가 문제였죠. 사실은 뭐 서비스업 제조업 PMI가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현저하게 좀 떨어지면서 진행이 된 상황들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 경기가 다소나마 좀 불안정하게 움직이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인데, 서비스업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일날은 이제 해리스 부통령 런닝메이트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대선 후보 결정 온라인 투표, 거의 이제 온라인 투표에서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리슨 부통령이 거의 뭐 이제 추대가 될 가능성이 높고, 여기서 이제 경쟁력 있는 이제 런닝메이트를 이제 발표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지금 어찌됐든지 간에 경합주 여러 가지 여론조사들을 통해서 해리스 부통령이 경쟁력이 있는 후보로서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큰 그림들로 놓고 봤었을 때는 아직까지는 뭐 트럼프 쪽의 확률이 좀 높은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다시 한번 또 바짝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계기를 좀 만들 수 있을지, 이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화요일날 같은 경우 이제 이거죠. 이제 5일날 버크셔 해서웨이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크셔 해서웨이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던져주는지에 따라서도 하반기의 전략들에 있어서 좀 많은 영향들을 좀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5일날 있을 기업 실적은 버크셔 해서웨이로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화요일날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코파일럿 PC 출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실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LNF,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차전지 관련된 실적들이 썩 좋진 않았죠. 에코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단기의 낙폭 자체가 워낙 좀 컸었기 때문에 시장 하락에는 그렇게 크게 반영하는 모습들은 좀 아니었어요. 이번에 이제 LNF가 이제 화요일 날 실적 발표하니까 이것도 좀 챙겨 봐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으로 넘어가서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요게 좀 있고 캐터필러가 있고요. 우버가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요일 날에는 중국의 7월 수출입 데이터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중국 시장도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고 전체 시장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부진한 내수 환경을 수출 개선으로 좀 만회하는 좀 구도가 나오는지를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일날 쿠팡의 월회비가 인상이 되네요. 이게 아마 7,900원인가 인상이 되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과연 월회비를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소비자들의 이탈, 구독자들의 이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티메프죠. 티몬과 위메프, 쿠텐을 비롯한 이런 이제 유통사들의 문제점들이 쿠팡으로의 쏠림이 더 강화된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쿠팡 관련 종목군들의 강세 흐름들이 아마 7일날 이날 좀 결정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실적으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 디즈니 실적이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SM과 하이브 대표 엔터사들의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까지는 뭐 비수기 관점 이쪽으로 거의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인식을 하고 있지만 하반기 기대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특히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는 전략 2.0까지 좀 들고 나온 상황들이고, 그리고 뉴진스를 중심으로 한 미니진 대표와의 이 법적 분쟁이라든지 뭐 같은 식구끼리 이게 식구들 싸움, 가족 싸움이 별로 보기 좋지는 않거든요. 과연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에 어떻게 반영을 할지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 목요일로 넘어와서 보게 되면 옵션 만길입니다. 이때도 좀 변화가 좀 있겠죠? 근데 이제 단기에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또 짧게나마 좀 트레이딩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이날 이제 옵션 만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변동성들이 좀 나오는지 좀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실적 부분들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 일단은 뭐 삼성증권, 스튜디오 드래곤,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 뭐 이런 이제 종목군들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를 하고요. 그다음에 미국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일라이릴리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뭐 미국 증시의 끊임없는 상승을 대표로 하는 기업들이 AI 기업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일라이릴리를 중심으로 한 비만 관련주들 이런 종목군들도 굉장히 좀 강하게 상승을 했었던 부분들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차익에 시달리지 않고 지속적인 방향성도 좀 보여줄 수 있는지,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비만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방향성들도 이날 또 기대감들을 통해서 또 올라갈 수 있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다음 주의 주요 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금요일날 중국의 CPI, PPI 발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국방인공지능 회의가 이날서부터 10일까지 이틀 동안 이어지는데요. 일단은 뭐 방산주들을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인공지능 회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제 어떤 주제들이 좀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실적은 네이버, 컴투스, 코오롱인더, CJ 대한통운, 하나 손해보. 그러니까 지난 목요일날 카카오가 이제 8일날 실적 발표를 한다고 하게 되면 9일날은 이제 네이버 실적 발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가 좀 많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쵸?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네이버와 카카오로 인해서 상당히 좀 쉽지 않은 그런 시간들을 좀 보내고 있는데,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좀 올라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제 주요 실적들, 주요 기업들의 실적들을 일단은 뭐 9일까지는 좀 신경 쓰면서 지켜보셔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전체 8월 달의 주요 일정들을 좀 보셔야 될 부분들은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날인 것 같아요. 8월 28일. 그래서 제가 앞서 전반적인 시황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해드릴 때 뭔가 이 AI 산업의
바닥 확인을 하고 올라올 수 있는 타이밍이 좀 나와줘야 됩니다라는 얘기들을 좀 해드렸는데, 투자 심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좀 해드렸는데, 거기에 가장 핵심이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물론 지난주 금요일날 엔비디아가 6% 7%대까지 하락하는 과정에서 2% 안쪽으로 하락 마무리가 되면서 저가 매수가 좀 출현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확실히 8월 28일 날 엔비디아의 실적이 확실하게 AI의 자본 지출이 죽지 않았어 라는 것들을 확인을 좀 시켜주게 되면, 실적 시즌을 뒤로 한 상태에서 AI 섹터에 대한 반등 흐름들이 굉장히 다시 원궤도로 돌아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아마 8월 28일에 엔비디아 실적들을 뭐 우리나라도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겠지만, 전 세계 투자자들이 이 8월 28일 날 엔비디아의 실적들을 바라보면서 뭐 투자 계획이라든지 포트폴리오 계획이라든지, 그리고 AI 사업을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큰 그림들을 그려가면서 시장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8월 달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엔비디아의 실적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간별로 나오는 내용들이 좀 있으면 항상 정리해서 얘기를 해드릴 거고, 간간히 이러한 컨텐츠를 통해서 저의 생각들을 녹여서 좀 얘기를 해드릴 생각이니까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오늘 이야기가 좀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좀 쉽지 않은 시간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시장에서는 기회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해서 어떻게 내가 유연하게 대처하느냐,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내 계좌의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항상 말씀드리니까 계좌 관리 철저히 하자. 아셨죠? 그리고 너무 안 좋은 거에 너무 함몰되셔가지고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라고 되면 투자는 이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투자자들은 과거에 대한 내용들보다는 앞으로 펼쳐질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응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서 대응을 잘 하시는 분들이 성공적인 투자자가 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던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